어제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3지대 합당. 그러니까 그제 금요일에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합당에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이 조홍천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될 때 우리 다 같이 가서 인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합당을 시원하게 발표를 할 거다라고는 저는 예상은 못했거든요. 그동안 어떤 논의가 좀 있었던 거예요, 장 소장님? 상당히 좀 물밑에서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하나의 전조 증상이 공동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마자들을 우리가 서로 양보도 하고 주장도 해서 조정을 합시다라는 게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좀 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쟁점되는 사항들을 다 이제 합의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주목받아서 지지율 보면 한 두 자리 숫자 막 나오고 여론조사 보면 그랬는데 점점 쪼그라들었잖아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항상 처음엔 주목받다가 뭐야 저 사람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뭐 새로운 내용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실망감이 나타나서 그냥 쪼그라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봤던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줄어들고 네. 지지율도 좀 하강세다 보니까 네.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덩이가 커져야 되는데 눈덩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녹아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는 우리가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선거를 치를 수 없겠다라는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원래 당초에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한번 설 이후에는 합쳐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제 좀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원칙과 상식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이해와 양보 같은 것을 해서 이준석 체제로 우리가 제3신당이 뭉쳐보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어떤 양보가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일단 광고부터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제3지대 이야기 일부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하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이렇게 네 당이 결국에는 합당하기로 금요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명이 이제 개혁신당인 네. 것도 그렇고 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양보가 있었는지 좀 그리고 이제 들어볼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합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 예. 세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어렵고 공개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제 근데 얘기를 항상 이제 금기를 넘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할 분은 장 소장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말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강조한 거는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려가 대부분 많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당신은 말이야 선출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었어도 윤핵관들과 다른 힘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당신 의지와 뜻대로 당무를 볼 수가 없었잖아.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공동 당대표를 하면 과연 당의 정강 정책 그리고 비전 그리고 여러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 이거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많은 참여자분들이 좀 원만하게 이준석 중심으로 우리가 좀 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장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 정말 제3 정당을 만들고 신당을 세력화하는데 이준석을 빼놓거나 이준석을 좀 배제시키고 아니면은 좀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어렵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생각도 현실적인 있었던 것 같고. 고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막 의견 충돌하면 그래, 아예 이준석 대표 그래, 당신 뜻대로 하세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좀 존중을 하는 모양새가
여러 가지 합의 과정 중에서 좀 있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뭐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물밑 협상을 충분히 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금의 모습으로 그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에 대한 실망이 큰 거는 우리가 부인하기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장점이라 그러면 선명성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선명성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모순되게 하는 합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오르게까지 했었던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이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손을 잡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자기 모순에 빠지기 좋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지자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물밑 협상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 지지자들에 대한 실망은 뭐 분명한 것 같고 게다가 보수 정당을 대체하겠다 탕란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신 있게 출발했던 개혁신당의 모습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선명성과 명분 가지고 선거 못 치릅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명분 가지고 가치 가지고 정치해봅시다. 그래서 의석 못 얻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치 못해요. 뺏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기호 3번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기호 3번이라기보다는 제3지대가 따로 동떨어져 가지고 4개 세력으로 딱 국민 앞에 총선 번호를 받고 딱 나타나면은 국민들은 그러죠. 아, 그 양극단 정치 너무 싫어. 우리 제3지대 찍어줘야 돼. 근데 4군데 중에 한 군데 어디 찍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표가 예. 분산되면 원하는 의석 못 얻거든요. 그리고 정치 혼자 못합니다. 독불장군은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선명성을 지켜가면서도 현실과는 조금 타협을 한 부분은 있지만 이준석 대표 바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한번 지켜보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보일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저는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 이준석 대표 싫어하고요. 친하지도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정치. 그건 좀 웃겼다. 저 올해 제일 웃겼어요 지금 진짜. 올해 가지고 어제 올해 둘째 날인데 지금. 아니, 김성애 소장님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화학적 결합 이전에 일단 형식적으로 합쳐졌잖아요. 근데 방금 김재섭 전 위원장이 짚어주기도 했고 사실 뭐 여러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굉장히 많은 이들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잘 섞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담 관련돼서 비판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더 이상 말 안 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기자들의 질문은 또 쏟아질 겁니다. 그럼 제가 3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다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 민주당에서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예. 첫 번째는 집이냐 텐트냐. 집이냐 텐트냐. 예, 그래서 이 정당은 영속하는 정당이냐.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서 총선을 치르고 다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제3지역에 존속하기로 했던 이준석 끝까지 대표의 갈 거냐. 선언에 다 합의를 한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질문인데요. 대선은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대선을 함께 치를 건지, 그리고 방금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의 결집으로 집권하자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그리고 보수가 다시 집권하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 썼던 같은 전술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박근혜 정부를 세우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그냥 권력 승계이고 권력 재창출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동의하는 건지 민주 계열 그룹이 여기 동의하는 건지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류호정 의원은요. 예.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각각의 지도자들 특히 두 공동대표가 어떻게 답변하신지를 다음 주에 들어보면 그 성격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대변을 하게 되는데 네. 대변하고 예, 계세요. 이제 이준석 전 우리의- 대표 싫어하신다. 아, 정말 싫어해가지고 이준석 제가 대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진짜.
그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지역과 이념이 다른데 과거의 정치적인 행적과 행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이준석, 이낙연 안 어울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각 당에서 외쳤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보면 이념과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적인 유형을 대한민국 정치에 한번 투영시켜 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면은요. 동굴 입구 크기만큼 하늘이 작게 보이거든요. 김성현 소장님 여의도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동굴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넓은 우주가 보일 겁니다. 여의도 빠져나온 지 벌써 2년이 아니, 넘었는데 저는. 김종대 전 의원님. 저기 예. 나는 사실 작은 당 입장으로 정의당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난 동굴 같은 건 잘 모르고. 녹색 정의당. 예. 그랬는데 자 옛날에 보십시오. 정동영, 박지원, 손학규 왜 큰 당에서 떨어져 나오신 분들, 뭐 심지어 주호영 이런 분들 제가 제일 자주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때 목 놓아 외친 게 뭡니까? 양당 기득권 타파, 제3정치 다 그랬어요. 그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양당으로 다시 재흡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각 당의 대표를 지내셨고 국무총리, 국회의원, 도지사 제가 보기엔 가장 양당 정치스러운 분들인데 이제는 정의당이 원래 해야 될 말을 그분들이 다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제3지대라는 거는 기득권 경계선 밖에 있던 세력이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산을 얘기하지만은 양당 기득권의 가장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3정치도 아니고 1.5 정치입니다. 약간 제1당, 2당 사이에 있는 그전 정도예요. 그러면 한국 정치에서 수십 년 역사가 그 항상 제3정치 외친 그분들이 바로 양당 정치에 복귀해가지고 오늘날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걸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두 번 손님 맞이 해봤습니까? 다 또 이렇게 그렇게 될 스쳐서 거다? 정류장에 내렸다 가시더라고 다음 버스 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과연 이분들이 양당 정치, 제3의 정치 얘기하는 게 전 좀 불편해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차별화 전략으로 기존의 당의 주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함부로 제3의 정치를 얘기하지 마라. 제3의 정치는 정치 바깥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 시민이 여의도로 지금 온 거예요. 정치 개혁하라고. 거기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국 사회에서 진짜 정말 제3 정치는 할인가, 할인 박앤세일 대매출로 항상 돼 왔고 그 싼 맛에 소비되고 끝났다. 이거는 기존의 그 기득권 출신들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 점 분명하게 얘기해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또 합당이 됐다는 것도 그런 어떤 빈곤한 어떤 토대가 어떤 조금 더 무언가 좀 반전을 일으켜야 된다는 조급성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특히 대구와 민심이 많이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광주에서 예상만큼 지지율이 안 나와요. 예, 대구에서 또 이준석 개혁신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 조금 어필하고 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 이벤트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있다고 또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여기에 어느 정도 무당층이 반응하고 있고 중도층, 청년층은 반응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풀리느냐는 다음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먼저 얘기 좀 할게. 그러니까 기득권 양당 제가 싫어하는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득권 양당 정치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제3정당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저작권은 이미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그 제3정당을 만들 그 특허권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 보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소설과 서사를 쓰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장 소장님은 텐트가 아니라 이번에 집을 지어서 대선까지 쭉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3정당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냥 평범 옆에서 보는 사람. 지금 장성철 소장님한테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제3정당을 지지해야지. 그럼 말씀하신 대로 녹색정의당은 이런 걸 하려는 정당인지 알고 지지하는 건데 이 정당은 내가 표를 주면 내년에 이 정당이 남아있어 안 있어는
최소한 유권자로서 물어볼 수 있다는 아니, 거고 그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총선에 나올 자격이 있어요. 당연히 하겠죠. 정의당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발언을 꼭 해야 돼요. 뭐 알겠습니다. 지금은 녹색정의당이지만은 예, 예. 이게 그 진보 정당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구분되는 구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자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사안들 예, 말입니다. 예. 또 뭐 GTX 건설하는 문제 이런 거 다 찬성하실 거잖아요. 제3 정치라 그러지만 그 점에서는 그 포퓰리즘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반대할 수 있는 플랫폼은 진보정당밖에. 그러니까 정책적 지금 차이가 그러니까- 기존 정당과 없다. 그러니까 다 저기 가덕도 신공항 자기가 하겠다 그랬는데 환경 포기하고 예비 타당성도 그거 통과 못하는 자꾸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정의당 아픈 부분 저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서로 같은 당을 만들겠다라고 합의를 본 상황이잖아요. 창당 준비위원회 준비될 거고 창당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비전과 정책 이런 것을 제대로 제시 못하면 그때 뭐라고 해야지. 아니 지금 말이야 왜 제3지대 새로운 당 찍으러 달라는 그런 명분 있는 얘기를 왜 못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질문만 하라고요, 여성징병제 하자는 건 뭐 이런 거라든가. 잠시만요. 저도 한마디- 나는 좀 들으면 황당해요. 그러면 김재섭 전 네. 위원장 얘기 듣고 요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제3신당이 잘 돼서 우리 정치의 매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전제 아래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현실론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다 그러면 양당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과 싸워서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개혁신당과 제3지대의 목적이 되었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현실론을 가져오는 것은 양쪽에 있는 지지층 모두를 실망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이 예, 눈앞이라서 알겠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제3지대 합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